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장수 국가 한국입니다. 네, 한국이 이미 최장수 국가라는 거죠. 몇 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이제 장수 국가를 좀 찾아다녔죠.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돼볼까? 뭐, 기억나는 데가 아마 이런 나라 아닐까요? 뭐, 일본의 오키나와라든지 아니면은 불가리아라든지 뭐 이런 나라가 아니었을까요? 네, 이렇게 찾아다녔는데요. 우리가 어느덧 최장수국이 됐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2017년 현재 82세입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보다 더 오래 사는 국가는 3개밖에 없어요. 네, 이웃나라 일본과 싱가포르, 그리고 유럽의 스페인, 이 3개국이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우리보다 1년 더 살죠, 평균적으로. 그리고 5대 국가 중에 마지막은 유럽에 있는 스위스입니다. 평균 수명이 81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5대 장수 국가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네, WHO하고 세계보건기구하고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이라는 대학이 공동으로 연구를 했어요. 앞으로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2030년에는 한국이 단연 최장수 국가가 됩니다. 여자는 91세가 평균 수명이 되고요. 남자는 84세가 평균 수명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이 잘 들으신 바가 뭐냐면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최고다. 이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고령화가 최고다의 다른 말이 우리가 최장수국이다, 이런 말입니다. 네, 그 추세가 그대로 가는 거죠. 그 이유를 갖다가 몇 가지를 들었는데요. 다 뭐 정확한 원인은 아직도 더 밝혀야 되겠지만은, 첫째 이유는요, 이 개발 국가, 그러니까 OECD 국가라 그러죠. 그게 이제 35개국인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비만이 무슨 병을 일으켜요? 비만이 수명과 관련된 병을 일으킵니다. 그게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에 따른 심장병, 뇌졸중이죠. 그리고 비만이 암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비만율이 적다는 것은 이렇게 수명을 단축시키는 중대한 질병이, 심각한 질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유가요, 아주 낮은 영아 사망률입니다. 우리 이제 갓난아기들은요, 1000명이 태어나면은 불과 2.7명이 사망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영아 사망률이라고 해요. 1년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이것도 아마 다른 말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저출산에 대해서 걱정을 하죠. 아기를 안 낳는다. 아기를 안 낳는다의 다른 말이 뭘까요? 아기를 하나 낳으려면은 임신 때 극진하게 돌보고 출산 때도 극진하게 돌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영아 사망률이 떨어질 수밖에요.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이제 나이 들어서 사망하는 것과 이 영아 때 사망하는 것,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망하는 것의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아 사망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수명이 올라가는 거죠. 또 다른 이유로 들고 있는 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 있는 게 이제 국민건강보험.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모든 국민이 그게 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골고루 평등하게 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것도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평균 수명은요, 말하자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려서 죽은 사람,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의 평균인데, 이미 50대 또는 60대가 됐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를 더 살겠어요? 그러면은 평균 수명이 아니고요, 남자는 95세, 그리고 여자는 100세까지 살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이 모든 걸 합쳤기 때문에 이미 이만큼 산 사람들, 그러니까 닥터유만큼 사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95세 아니면 100세입니다. 닥터유 저 자신도요, 이제 95세까지 살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평균 수명만 늘어나나요? 아니요. 체력과 경기력도 늘어납니다.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5천만 밖에 안 되는 인구잖아요. 세계 인구는 70억입니다. 세계 지금 거의 200개국에 가까운 국가들이는데, 우리가 올림픽, 체력과 경기력을 갖다 경쟁하는 그런 대회 아니겠어요? 거의 모든 국가가 참여를 합니다.
네, 여기서도 우리가 10위권 이하, 10위권 내죠. 네, 여기서 또 우리 체력이 또 좋아졌다. 평균 수명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체력도 좋아졌다라는 증거죠. 또 다른 증거, 네, 이제 세계적인 경쟁 스포츠가 있죠. 여러 가지 경쟁 스포츠가 있는데 모든 종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 종목에서 우리가 거의 1등이거나 아니면은 상위권을 달리는 종목들도 많다는 거죠. 이만큼 우리는 몸이 좋아졌습니다. 오래 살고 또 체력도 좋다는 거죠. 이것만 좋아졌나요? 우리 경제력은 어떨까요? 네, 우리 경제력도 지난 50년간 굉장히 발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10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11위, 12위,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래서 한국이요, 이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무이한 국가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부터 학습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있는 거죠. 자, 몸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행복감은 어떨까요? 네. 그런데요, 불행히도요, 네, 이게 행복을 얘기하는데 제가 불행이라는 말을 쓰네요. 불행히도 행복 지수는요, 네, 50대 중반입니다. 벌써 한 10년 내내 계속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잘 먹고 몸도 좋아지는 이런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행복 지수는요, 항상 똑같습니다. 50대 중반이라는 거죠. 이 행복 지수는 이제 많은 이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를 갖다가 세계 보건기구에서 여기서 조사해서 이제 발표해내는데요. 거의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것을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라고 합니다.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 2017, 그러니까 2017년에 발간된 월드 해피니스 리포트에 보면은요, 한국이 계속 50대 중반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딜까요? 네, 가장 행복한 나라는 여러분들 이제 부탄이 행복 국가다, 국민 행복 국가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런데 국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지수는 부탄이 1위입니다, 거의. 네, 그런데 행복 지수는요, 7가지 이 구성 요소로 산출이 되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그렇게 다 합쳐보면은요, 부탄이 1위 국가가 아니에요. 부탄은 92 정도에 속합니다. 아마 97일 겁니다. 정말 세계 상위 행복 국가는 어딜까요? 네, 북유럽에 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섬나라 아이슬란드, 그리고 덴마크, 그 밑에 바로 있죠. 덴마크, 그리고 스위스, 이렇게 5개국이 세계 5대 행복 국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은 몇일까요? 14입니다. 아시아에서는요, 그래도 우리보다 상위에 있는 나라가 싱가포르, 태국, 대만입니다. 30위 전후가 되고요. 우리 이웃 국가인 일본 51위, 우리가 55위, 그리고 중국이 79위가 됩니다. 최하위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짐작이 되시죠? 이미 내란에 있는 나라들, 내란 중에 있는 나라들이죠.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제 최빈국들, 네, 아프리카, 이런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이 행복 지수에 있어서는 가장 하위에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몸도 좋아지고 경제도 발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렇게 행복에 있어서는 중위권에 머물까요? 행복지수가 어떻게 산출되는지를 살펴보시면은 쉽게 짐작이 되실 겁니다. 모두 7개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번, 2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건강수명 또는 평균수명. 네, 두 번째가 1인당 GDP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얘기하는 거죠. 이 2가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 5가지가 있어요. 네, 이 5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내가 얼마나 내 삶에 만족하느냐입니다. 두 번째가요, 선택의 자유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느냐. 네, 이게 두 번째고요. 네, 세 번째가 기부입니다. 좀 의외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제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잘 기부를 할 수 있느냐. 네, 이게 이제 세 번째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소가 뭐냐면은 사회적 지지라고 하는 건데요. 내가 필요로 할 때 남들이 또는 사회가 나를 얼마나 잘 도와주느냐. 네, 이게 이제 사회적 지지. 이게 네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남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네, 국민이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느냐. 네, 이거는 앞에 두 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네.
이제 짐작이 되시죠? 이렇게 7가지 요소로 구성된다면은 우리가 앞에 2개, 그러니까 경제 발전, 경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고 건강하냐, 이거는 이미 상입니다. 네, 이미 상인데 나머지 5개 부분이 하위거나 평균보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위권에, 행복지수의 중위권에 머무르는 거죠. 자, 그동안 우리가 어디다 노력을 했어요? 네, 어디다 노력했냐면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거의 뭐 모든 거가 그거 아니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경제 발전을 이룰까? 지금도 아마 그게 모든 사람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런데요, 지금부터는 조금 노력할 부분을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네, 내 삶에 내가 만족한다. 네, 그리고 내가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남한테 나눠줄 수 있다. 이건 다 어디에 속한 걸까요? 내 마음에 속한 겁니다. 네, 내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가지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네, 마음가짐 또는 마음 훈련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2번째, 사회적 지지. 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걸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요, 남에 대해서, 남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거죠. 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내가 좀 더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고 또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그걸 이제 관계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정부와 기업의 신뢰도 아직도 많이 불만족스러운 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또 지난 20년, 지난 30년을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얼마나 많이 투명해지고 얼마나 많이 그래도 발달이 되었나. 그래서 물론 당사자들이 목입니다. 정부와 기업의 목이긴 하지만은 또 우리를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잘 이끌어주는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한 것이죠. 지난 50년, 60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이었다면요. 이미 가진 것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살 것인가, 이것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닥터는 생각합니다.